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오늘도 늦지막히 베란다에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여기 밑에 저희 집 바로 밑에가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주차장 밑에서 어떤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진짜 여자들도 수다가 많지만요. 제가 창문을 조금 살짝 닫아요. 제 목소리가 들릴까봐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화를 하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그것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청이 커가지고요. 도저히 베란다 나와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이제 갔나 봐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문을 또 열었어요. 다음에 헌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창문이 저절로 닫아지네요. 그러니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육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웃집에도 좀 들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자, 이렇게 비가 그쳐가지고 덮개를 활짝 열어놨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짝꿍이 외출을 한다고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하기 전에 덮개를 열어놓고 나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확 열어져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바람이 너무 좋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덥다 싶었는데 자, 베란다 온도가 21도고 습도가 57%. 어제 비가 왔는데 비 온 거 치고는 습도가 지금 많이 내려갔죠. 이제 바람이 좋으니까요. 습도가 금방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비를 피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비관수를 하고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저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요. 더 빵떡이가 되었어요. 아이고 잎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비를 안 맞춘 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도둑비를 만약에 맞췄다든가 했던 분들은 아니면 비관수를 하려고 일부러 열어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조금만 맞춰야지 하고 계획했던 분들이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막 마음의 고생을 조금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비를 전혀 안 맞고요. 덮개만 덮어갖고 있는데도 그 습도로 공중 습도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지난번보다 더 얼굴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약간의 물은 조금 마른 듯 하기는 한데요. 윤기도 흑매화가 윤기도 조금 없고 요거는 제가 늦게 관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심하게 물을 많이 먹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니하고 레드노블 이거 러울합니다. 러우도 엄청나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다 한뜩 벌리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미니고사홍은 나이백인데요. 물을 적당히 먹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얼굴을 조금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관수로 얼굴을 많이 키우고 색깔은 빠졌지만 그래도 아주 짱짱합니다. 이게 묵둥이 같은 경우는 얼굴을 너무 줄여뜨려도 안 좋거든요. 이게 뭐 색감은 더 예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성장을 시키는 듯하게 관리를 해야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루엣이 올해 이렇게 빵떡이가 되어서 제가 일부러 색감을 보려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분갈이를 하면 등치가 커서 이 거리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성격이 이제 순하니까 괜찮다 하고 있는데요. 이야 진짜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빵떡이에요. 자 여기 배추 후리대 좀 보여드릴까요? 배추 후리대가 여전히 더 배추 후리대가 되었습니다. 물관수가 과해가지고요. 이거 키싱이랍니다. 키싱은 그래도 이 묵둥이 나이 든 묵둥이들은요 물을 먹어도 그렇게 다져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심하게 얼굴이 빵떡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장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물이 과해가지고 과한 상태라 조금 그런데요. 제가 걱정인 거는 오늘 와서 베란다에서 보니까 이 창문을 제가 꽉 닫아놓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가 올 때 창문을 어느 정도 하놓고 가느냐고. 근데 이제 비의 양이 뭐 60%다 70%다 할 경우에는 열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들치는 비를 살짝 맞을 아이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딱 닫아놓죠. 딱 닫아놓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비가 올 때는요, 요렇게 한 10cm 정도 열어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자리 배치를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가죠. 살짝 들쳐서 비가 맞아도 괜찮은 아이들을 이제 자리 바꿈을 해놓고 요 정도로 열어놔요. 이거를 양쪽으로, 여기도 그렇고 반대쪽에도 이만큼, 그래야 이 공기가 이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는데 지금같이 가을에 바람 좋고 시원한 날 꼭 이렇게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거리대는 괜찮아요. 거리대는 뭐 자연바람으로 뭐 얼마든지 바람을 쐴 수 있지만, 안쪽에 다육이들은 창문을 닫아 놓으면 공기가 딱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움직이지 않죠. 공기가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다육이들은요, 햇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풍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중요해요. 봄이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해서 통풍이 안 돼도 온도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통풍은 사계절 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육이한테는요, 이 공기가 통하지 않고 통풍이 안 되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엽 정리를 해주고 또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이 흙의 높이를 화분하고 맞춰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것도 다 통풍하고 연관된 거예요. 조금 깊이 심어주면 화분의 턱걸이 때문에 통풍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흙의 높이를 똑구르게 맞춰서 심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근데 보통 관예비 같은 경우는 흙을 이만큼 채우고 목을 이렇게 얼굴을 넣어가지고 심어주잖아요. 이 정도로. 근데 다육이는 그렇지 않아요. 다육이는 화분 턱걸이에서 얼굴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람이 통하고 통풍이 잘 돼서 병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저께 이틀 동안 이 창문을 꼭 닫아 놓고 있었잖아요. 진짜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5cm, 10cm 이 정도 평상시에 열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하고 그제는 이렇게 딱 완전히 딱 닫도록 닫아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요즘 봄, 가을이라 우리 짝꿍도 요즘 바빠가지고 자기 볼일 보러 바쁘니까 둘 다 나가면 이 창문을 한번 닫아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창문을 열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선풍기도 제 짝꿍이 이 콘센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안의 콘센트는요, 진짜 이건 베란다는 굉장히 저한테 봐주는 거예요. 이 콘센트를 그냥 다 꼽아놓고 식물등을 켜놓고 가는 거는 이 우리 아저씨 그 일생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거는 다육이 때문에 요거만큼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다가 이 별도의 차단기를 저쪽에다가 해놨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누전이 된다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베란다만 딱 나가게끔 휴즈라고 하죠. 그 차단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 짝꿍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창문을 닫아놓고 둘 다 외출을 하면 이제 요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공기가 정체되어서 통풍이 안 되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웬만한 다육이는 괜찮아요. 뭐 며칠까지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더러 까칠한 아이들 있죠. 저 부용도 통풍이 안 되면 좀 까칠하거든요. 입장을 방울복나처럼 뚝 떨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육이 성격마다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키워본 경험으로 뭐 얘는 순둥할 것이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입장이 좀 두툼하고 미인 종류들, 요런 아이들 입장이 두껍고 수분 함량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통풍이 안 되면 이 큰 입장이 뚝 떨어지죠. 눈물 떨어지듯이. 그러면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런데 이틀 동안 제가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 아이들 다 들여놓고 오늘 지금 내놓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내놔야 될지 이게 순서가 안 돼요. 이따가 카메라 끄고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픈 아이가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프리티우머니 거리대에서 빗물 관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입장을 떨궜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밑에 보면 입장이 한 두세 장 더 떨어졌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뽑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환경만 바꿔주고요. 일단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자, 이렇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픈 아이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메이플은요, 한쪽 얼굴이 까뭇까뭇한 이렇게 병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뿌려주고 있어요. 입장을 떨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요쪽이 까뭇하니 이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곰팡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균살충제를 계속 2, 3일 간격으로 뿌려주고 있고, 이 헤르메스는 분갈이 하고 나서 아직 천물을 안 먹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 맨 우익한이 별로 좋지 않아요. 대부분 분갈이한 아이들은 제가 저 바닥에 놓든가 맨 아래 칸에 놓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갈이한 아이들은 밑에다 놓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잠깐 끄고 쪽집게 핀셋을 들고 왔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저기 이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벌레 나방이 하나 앉아 있어요. 나방이 요거를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어구나. 짝꿍이 없으니까 어머 잡았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핀셋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크고 지난번처럼 매미같이 크면 제가 못 잡거든요. 짝꿍이 없으니까 이것도 되네요. 이거야. 저기다가 알을 까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전나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버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죽이지 않고 날려보내서 다시 살아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통풍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저 거리대 그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이 저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저기도 빵떡이가 됐죠. 요게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고사홍 철하고요. 새로 분갈이한 고사홍 철아, 제가 지난번에 천물 줬잖아요. 오늘 그 천물 준 아이들 반응을 보려고 한번 봤어요. 이 빨간 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빨간 등 하나를 껐어요. 고사홍 철아가 여기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그렇게 예쁘게 있었던 고사홍 철아가 천물을 살짝 주고 이 아이가 몸살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약간 물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이게 바싹 말랐었거든요. 분갈이 하고서 쪼글쪼글하지, 아직도 쪼글쪼글한 입장이 있긴 한데요. 가운데 그 초록색이 물 반응을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뿌리 활착을 이제 이 참을 먹으면 웬만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건강세 좋은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때 맞춰서 한다고, 그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 아이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걱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분갈이 하고 나면은요, 다육이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천물을 안 주고 활착하는 아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사과해보니 요거는요, 천물 안 주고 이 흙만으로도 활착을 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런 아이 저런 아이 성격에 따라서 저 춘맹도요, 천물 주고 입장 떨구는 게 멈췄어요. 저렇게 노랗게 해서 입장을 하나씩 떨궈서 얼굴을 많이 줄여드렸거든요. 근데 천물 주고 나서 이 연두빛, 형광 연두빛이 살짝 나와요. 요 당인금도 요 생장점 있는 데만 조금 짱짱해지고 바깥에는 아직도 주름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천물 주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제 제가 이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했어요. 어제 밤에 요거 하엽 정리하는데요. 한 2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요 얼굴 로제트를 꼭 붙잡고, 요거는 로제트를 꼭 붙잡고 해야 이 목대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 화이트 그린이 하엽 정리를 할 때는요, 그냥 일반 다육이 하엽 떼듯이 그렇게 하면은요, 이 목대가 부러질 수 있어요. 하엽이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거든요. 그래서 요 로제트 하나씩, 목대 하나씩 붙잡고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일반 펜셋으로는 안 되고요. 요거 하엽 정리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은요, 우리 그 속눈썹 정리하는 핀셋이죠. 쪽집게라고 하죠. 그걸로 하면 진짜 좋아요. 요 사이사이. 그래서 이렇게 뭐 깨끗하게는 못 됐어도 이렇게 한 2시간 걸렸나 봐요. 요걸 분갈이 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작년에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분갈이를 해주니까요,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화이트 그린이하고 방울복랑은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아이 뿌리 정리 안 했어요. 뿌리가 그냥 건강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뿌리 정리는 안 하고 흙만 깨끗이 털어가지고 뿌리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베란다에서 화이트 그린이를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기 저 안에 있는데요. 이거 거리 이제 밖에 나갈 아이들은 일단은 한번 치워보고, 아질라타랍니다. 아질라타도 요번 다육이들이요, 물관수하고 빗물관수하고서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물 반응을 하면 물이 많이 빠진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요런 아이들도 이따가 바구니에다 다 내놓을 거예요. 여기다 놨습니다. 이게 놀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화이트 그린이 두 번째 아이는 요렇게, 요것도 하엽 정리 깨끗하게 해서 요렇게 해놨는데요. 또 하나는 그 하엽 정리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할 때요, 목대를 이제 깊이 묻어요. 요게 이제 3번 분지를 해서 요게 이제 2개로 3개로 이렇게 분지해서 목대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조금 깨끗한 이 빛깔의 목대가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새로 생긴 목대, 요 밑에 조금 까뭇까뭇한 거는 재작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핑크색이 물이 들죠. 제가 이제 한 3년 4년 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핑크색의 색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은요, 이 얼굴이 이제 물 반응해서 활성화돼서 얼굴이 커지면은 화이트 그린이 붉은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년 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년, 아까 보여드린 아이는 4년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 색감이 들어오는 거 있죠.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제 하엽 정리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올 겨울에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화이트 그린이를 별꽃 모양으로 키우는 걸 보여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화이트 그린이는 베란다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란 듯이 베란다에서 화이트 그린이를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색도 이제 올 겨울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분갈이 했으니까 이 뿌리 활착이 우선이겠죠. 뿌리 활착을 잘 해야 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핑크색이 얼마나 이쁜지요. 아주 그냥 기특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한 걸 보여드렸고요. 아픈 아이 2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풍 이야기 하다가 예쁜 모습 때문에 제가 말이 딴 데로 갔습니다. 요거는 몽블랑 이렇게 몬스터처럼 아가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콩분해서 여기도 생장점이 없어졌죠. 여기도 이제 새 아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우짜란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아이고, 아주 그냥 색감이 들어오는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작은 콩분에서도 이쁜 짓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일단은 아픈 아이들 보여드리러 갈게요. 구석구석 다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물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물 타임에 맞춰서 저면관수 할 거예요. 요렇게 새로 들어온 신입 파랑새도 이렇게 있죠. 요건 이제 햇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햇빛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아이들,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 저 바구니 밖으로 나가야 될 아이들이 이제 요 밑에 바닥에 있죠. 그런데 요 빨간 불도 또 끄겠습니다. 요렇게 끄고요. 요게 이제 롤리폴리 이제 첫물 먹고 비가 와서 비 피해가지고 들어온 아이들 요 난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내놔야 된답니다. 지금 한 5일, 일주일간 이제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3일 뒤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픈 아이가 짜잔. 요거 짧은이 쩌성입니다. 제가 물 한 번도 안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애가 굉장히 까칠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본다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요. 창문을 딱 닫아놓은 여파로 환풍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아프죠. 요거는 이제 회생불능이에요. 회생불능. 제가 볼 때는 요쪽에 조금 희망이 보이나요? 요쪽이? 근데 그것도 회생불능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연습 삼아 키워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픈 거는 이 아이는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짝 뽑아서 얹어놓긴 했거든요. 지난번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뽑는다 했는데 완전히 뽑진 않고요. 살짝 뽑아서 그냥 흙에 얹어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물 한 방울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천물관수, 저면관수 했잖아요. 요거는 오데트 철화인데요. 뿌리 활착했어요.
저면관사하고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 흔들려서 저면관사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못 찾아. 또 하나가 저기 있네요. 아이고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자 요것도 똑같이 전면관사 하나잖아요. 요것도 이제 똑같이 화분에 분갈이를 했는데 흔들려가지고 두 번 물관사하고 물 반응을 보이고 나서 그 뒤로 흔들렸어요. 근데 요거는 스타마크 철화랍니다. 이렇게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흔들림이 전혀 없고 물 반응을 해서 입장이 짱짱해졌어요. 요쪽에 조금 저렇게 잔 기스가 있는데 저건 올 때부터 저랬는데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뿌리 활착을 해서 좀 괜찮다. 이제 마음을 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픈 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놀래서 아주 제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이거 보세요. 이거 메이플인지 모스플인지 모른다 하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랍니다. 이렇게 여기는 멀쩡하죠. 제가 메이플하고 비교하면서 키우겠다고 분갈이 하고서 예쁜 모습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메이플이고요. 자, 요거는 오스플이란다. 모스플. 근데 여기는 아주 이쁘죠? 근데 오늘 제가 자리 바꿈을 좀 해보려고 여기다 놓고요. 잠깐 봤는데 이거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바닥에 놓고 할게요. 이거 뽑았어요. 오자마자 아파가지고 뽑아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분갈이 활착은 고사하고요. 물이 전부 찼어요. 이쪽 철화가. 물이 차가지고 새카맣게 요렇게 됐죠. 근데 요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쪽 얼굴만 제 빛깔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뽑아가지고 요쪽에 괜찮은 얼굴만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 차서 이만큼 차서 회생 불능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뿌리 분갈이 하고서 한 3, 4일밖에 안 됐죠? 요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원인을 찾은 거는 통풍이에요. 환경에 적응도 못하고 흙도 바뀌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창문을 꼭 닫아 놓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공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짧은 입적성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달기한테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제가 홍등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전부 태반이에요. 홍등이 이렇게 밑에 아가가 요만큼 자랐고요. 생장점 있는 데서 뭔가 하나 나온다 하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직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자, 저렇게 생장점 있는 데서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안 보이시죠? 뭔가 하여튼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딸랑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아가 자구하고. 그래서 외두로 데려온 홍등을 이제 군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훅훅 지나갔어요. 그 나머지는 괜찮아요. 일단은 간수는 아니죠. 통풍이 안 돼서. 통풍이 창문을 이틀 동안 꽉 닫아놓은 상태로 이 두 개가 아프다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구석구석 다 보여드려도 아파 보이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빵떡이가 된 거는 있지만 아픈 아이는 이제 더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 두 아이가 아픈 거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또 길어져가지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